편견 또는 편견은 관련 사실을 인식하거나 특정 사건에 대한 관련 정보를 알기 전에 형성된 의견 및 견해입니다. 아니, 좁아터진 후진국에 간다고. 영국 승무원이 한국을 간다 하자 친구들이 뜯어말리는데 영국 런던. 영국에 살고 있는 메리는 한국에 가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작고 좁은 나라이기에 자신의 꿈을 펼치기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다 친구들까지 한국을 왜 가냐고 말리고 있으니까 다. 친구 중 한 명이 이왕 떨어진 거 한국에 도전해보는 게 어떠냐고 하는데요. 그러자 메리는 화를 내면서 그럴 일은 없다고 합니다. 한국이 싫은 걸까요? 과연 메리는 한국에 가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메리입니다. 24살 대학을 갓 졸업한 저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있었어요. 친구들은 모두 사무직으로 진로를 계획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죠. 저는 하늘을 날고 싶었어요. 승무원이 되는 것은 단순한 직업 전망이 아니라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훈련 첫날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깔끔한 유니폼, 훈련실에 줄지어 앉은 좌석, 동료 훈련생들의 얼굴은 간절하고 긴장된 표정이었습니다. 안전 절차, 비상 대응, 기내 서비스의 수많은 세부 사항에 대해 배웠습니다. 긴 시간이었지만 제 열정은 식을 줄 몰랐어요.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꿈만 꾸던 곳을 방문하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만나고 제 자신에 대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승무원의 삶은 종종 화려하게 묘사되지만 힘든 일과 이상한 근무 시간, 그리고 외롭기도 했죠. 하지만 새로운 목적지로 이륙할 때의 설렘은 결코 식을 줄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친절한 눈빛과 웃음을 가진 지금의 남편 톰을 만났죠. 우리는 사랑에 빠졌고 어느새 저는 날개를 웨딩드레스와 바꾸고 있었어요. 기쁨과 도전이 뒤따르는 가족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톰은 제 든든한 버팀목이었으며 엄마가 된다는 것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보람있는 일이었어요. 저는 정말 행복했지만 조용한 순간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구름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곤 했어요. 몇 년이 지나고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그 그리움은 더 강해졌어요.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해보면 어떨까? 물론 나이가 들었지만 비행에 대한 열정은 하루도 식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희망찬 마음으로 이력서에 제 과거 경력을 자랑스럽게 적어 항공사에 지원하기 하기 시작했어요. 영국 항공이 제 첫 번째 행선지였지만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항공사도 마찬가지였으니까 다. 거절당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제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무 늙었나? 항공업계는 경력 단절 엄마를 위한 자리가 없는 걸까? 한때는 이룰 수 있을 것 같았던 꿈이 이제는 불가능해 보였고 자신감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친구가 아시아나 항공을 언급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확장 중인데 경력 승무원을 찾고 있으래요. 갑자기 한국이라니 그런 좁은 땅에서 뭘 할 수 있다는 건지. 친구는 왜 그런 나라를 추천해주는 거야? 저는 걱정 반 체념 반의 마음으로 지원서를 보냈어요. 놀랍게도 면접에 합격했어요. 지구 반대편에서 일하게 되었지만요. 이 소식을 들은 친구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흥분했고 어떤 친구들은 당황했으니까 다. 한국? 그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근데 왜? 저는 애써 웃으며 안 될 거 없죠?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으로 이주할 준비는 정신없이 진행되었어요. 조사하고 짐을 싸고 당황하고 준비하고 또 준비했습니다. 톰은 제가 의구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도 항상 저를 믿어주며 웃는 얼굴로 두려움을 이겨내게 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어요. 한국으로 떠나는 날 가족들이 배웅하러 왔어요. 눈물을 흘리며 매일 연락하기로 약속을 했죠. 저는 옷가지로 가득 찬 여행 가방과 만감이 교차하는 마음을 안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자 저는 창문에 얼굴을 대고 구름 아래로 사라지는 영국을 바라보았습니다. 비행기가 인천으로 내려오면서 처음으로 한국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두워지는 하늘 아래 펼쳐진 불빛,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이곳의 공기는 바다 냄새와 정체를 알 수 없는 달콤한 냄새가 섞인 색다른 느낌이었어요.
인천공항은 제 상상과는 반대였어요. 그 거대한 규모와 활기찬 분위기는 마치 미래로 들어선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세련되고 효율적이며 깨끗했어요. 직원들은 고개와 미소로 저를 맞이했고 모든 몸짓에서 프로페셔널리즘이 느껴졌습니다. 이 일원이 되었다는 생각에 조금은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도착하자마자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되었어요. 마치 깊은 바다에 던져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아시아나는 탁월함을 기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기준은 하늘을 찌르듯이 높았고 학습은 험난하기만 했습니다. 저는 업무에 대한 요구가 낯설지 않았지만 이건 차원이 달랐어요. 절차는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확성과 함께 세심했고 안전훈련, 비상 프로토콜, 서비스 에티켓 등 모든 것이 몸에 배일 때까지 연습했습니다. 저는 동료 연수생인 혜진에게 마음이 끌렸는데 그 성격은 우리 모두를 단단하게 잡아주는 것 같았어요. 혜진이는 복잡한 절차를 이해하기 쉬운 단계로 CREW 세분화에 단순화시키는 능력이 있었죠. 한국에서 승무원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음료를 서빙하고 승객에게 미소를 짓는 것 이상의 일이라는 것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존중과 겸손, 헌신에 자부심을 갖는 문화를 구현하는 일이었죠. 제 동료들은 이 문화의 홍보대사였고 자신의 역할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어요. 유난히 고된 하루를 보낸 어느 날 저녁 혜진 씨와 저는 작은 식당에 앉아 서울의 밤문화를 이끄는 한국의 대표 술인 소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과 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 순간 하늘은 어디에서나 똑같이 무한하고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비행에 대한 꿈은 보편적인 것이었죠. 저는 벌써 다음 이륙, 다음 승객 그룹, 비행기가 중력을 거스르고 하늘을 나는 마법의 순간을 함께할 다음 기회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아름답지만 신비롭고 전통적이면서도 현대적인 도시인 인천에서의 첫 며칠은 제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고 정말 대단한 시작이었어요. 거대한 공항이 있는 인천은 한국과 더 넓은 세계로 통하는 관문과도 같았습니다. 공항 자체는 경이로웠고 한국의 야망과 기술력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최첨단 시설이나 매끄러운 효율성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의 직원들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어요. 공항을 벗어나 시내로 들어서자 인천은 마치 보물 지도처럼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한식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새로운 동료들과 함께 현지 식당에 갔었죠. 식탁에는 반찬이라고 부르는 작은 접시들이 놓여 있었는데 각각 다른 색과 질감, 맛을 가지고 있었어요. 김치를 먹어보라는 권유를 받고 먹어봤는데 불같이 발효된 배추가 충격적이면서도 기분 좋은 방식으로 제 입맛을 자극했습니다. 비빔밥은 야채와 고기, 매콤한 양념을 섞은 푸짐한 밥 한 그릇에 숟가락으로 비벼 먹으면 재료들이 입안에서 어우러져 조화를 이뤘어요. 인천은 제가 회사 밖에서 새로운 삶을 꾸리기 시작한 곳이기도 합니다. 저의 안식처이자 한국의 작은 아파트를 구했어요. 제2의 고향이 되어가는 이 나라에서 경험한 새로운 추억들로 천천히 채워나갔습니다. 새로운 역할에 적응하면서 인천에 정착했고 나날이 인천의 경이로움이 저에게 더 많이 드러났습니다. 수백 년 된 사찰이 하늘 높이 치솟은 고층 빌딩 사이에 고즈넉하게 서 있고 네온사인이 켜진 거리에서 조용한 골목이 이어지는 매일 새로운 모험이 찾아오는 대조적인 곳이었죠. 그리고 혜진이는 진정한 아시아나 승무원이 되려면 한국을 경험해봐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토요일에 한국의 자랑거리라던 지하철을 타보기로 했어요. 저는 전 세계의 지하철 시스템을 꽤 많이 경험했으니까다. 미국의 거대한 네트워크, 이탈리아의 유서 깊은 노선 등 그 어떤 것도 서울 지하철의 효율성과 편리함에 비할 바는 아니었어요. 플랫폼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역은 깨끗하고 조명이 밝았으며 한국어와 영어로 된 유용한 표지판으로 가득했으니까다. 열차도 정시 운행되고 거의 신기할 정도로 정확하게 도착하고 출발했어요. 디귿. 하지만 무엇보다 눈에 띄었던 것은 전체 시스템이 사용자 친화적이었다는 점이에요. 영국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은 특히 이 지역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오래된 세계의 매력이 종종 혼란스러운 측면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자신감과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에 와서 지하철 처음 타본 일이 어제 일처럼 기억납니다. 도심의 유명한 문화 중심지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로 가려고 했어요. 서울 지하철이 복잡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매우 쉬웠어요. 직관적인 매표기를 사용하고 명확한 표지판을 따라 가다 보니 어느새 올바른 열차를 타고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죠. 성취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하철이 도시를 미끄러지듯 통과하는 동안 저는 이 모든 것의 효율성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대중교통의 기술을 마스터한 도시, 현지인과 관광객 모두가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가 바로 여기 있었으니까다. 저에게 깊은 인상을 준 것은 지하철 시스템만이 아니었습니다. 겨울에는 온열 좌석을, 여름에는 시원한 에어컨을 갖춘 객차 등 사소한 부분도 인상적이었어요. 모든 것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시민들의 요구를 예측하고 이를 실현하는 서울시의 방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정말 매료시킨 것은 비용 문제였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지하철을 타려면 꽤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고 이탈리아에서는 물가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비쌉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엄청나게 저렴했어요. $2도 안 되는 돈으로 서울 시내를 이동할 수 있었는데 편리함과 효율성에 비하면 작은 대가였죠. 지하철을 이용해 동대문역 사문화공원역에 내린 저는 나선형의 독특한 형태와 미래적인 외관의 DDP가 눈앞에 펼쳐지자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저는 자하 하디드의 유려한 설계가 돋보이는 DDP를 둘러보며 건물의 유기적인 곡선이 어떻게 도시의 정적인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지 관찰했어요. H건물 곳곳을 세심하게 살피며 독특한 형태가 만들어내는 그림자와 빛의 변화에 매료되었어요. DDP 안으로 들어간 저는 다양한 전시회와 상점들을 구경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 전통 공예와 현대 디자인이 결합된 아이템들이 독특하고 예뻤어요. 특히 한국의 전통 문양이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된 액세서리와 의류에 감탄하며 몇 가지를 기념품으로 구입했어요. 저는 DDP의 야외 공간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서울의 도시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변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북적였고 그 중에는 디자인을 공부하는 학생들, 사진작가, 관광객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보였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DDP의 외벽에는 환상적인 빛의 쇼가 시작됐습니다. 알렉스는 이 빛의 축제가 건물의 구조를 강조하고 다양한 색상과 패턴으로 관객들을 매혹시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이 순간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열심히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광장시장에 가서 빈대떡과 육회를 먹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되었답니다. 몇 달 동안 전 느꼈답니다. 처음 아시아나에 입사했을 때 저는 흠잡을 데 없는 서비스, 세심한 배려, 엄격한 전문성 기준 등 한국 항공사의 명성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명성이 지상직 승무원부터 기내 승무원 그리고 동료 승무원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의 결과라는 사실은 미처 몰랐습니다. 또한 번역하기는 어렵지만 애정, 연민, 공감 사이에 어딘가에 있는 한국어 개념인 정의 중요성도 배웠습니다. 특히 까다로운 승객을 대할 때나 고향에 있는 가족이 보고 싶을 때 동료들이 저에게 건네준 것은 바로 정이었습니다. 또한 모든 승객에게 서비스뿐만이 아닌 따뜻함과 유대감을 전하고자 했던 것도 정이었어요. 이러한 환대의 교훈은 기내를 넘어서도 이어졌으니까다. 한국에서 저는 수많은 친절의 사례를 접했습니다. 자랑스럽게 가게를 안내해준 상점 주인, 분비는 식당에서 저와 자리를 함께한 낯선 사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하고 영국에서의 삶에 대해 호기심 어린 질문을 던져준 이웃들. 모든 상호작용은 한국인의 따뜻한 정이 담긴 모습들이었습니다. 문화적 차이를 좁히는데 점점 더 능숙해지면서 한국식 환대의 뉘앙스를 흡수하는 저를 발견했으니까다. 존경과 환영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며 인사하는 법, 의무가 아닌 선물처럼 느껴질 정도로 섬세하게 도움을 제공하는 법, 말이 통하지 않을 때 미소와 몸짓으로 소통하는 법 등을 배웠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승무원 교육은 최고만이 합격할 수 있는 엘리트 사관학교에 입학하는 것과 같았어요.
철저한 준비와 끊임없는 훈련, 국제 승무원으로서 저는 전 세계 고객의 관습과 전통에 민감해야 했으니까다. 여러 언어로 인사하는 법, 문화적 뉘앙스를 파악하는 법, 다양한 승객의 요구를 우아하고 효율적으로 수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한국어를 더 많이 익히기 시작했고, 한국어로 농담도 하고 영국에서의 생활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웠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세계에서 왔지만 하늘을 공유했고 그것만으로도 우정을 쌓기에 충분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일원이에요. 그 말의 진심이 뼛속 깊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한국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것은 한국에 머무는 동안이었습니다. 쉬는 날에는 서울의 고궁을 돌아다니며 고풍스러운 위엄과 현대적인 경치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서울의 궁궐을 둘러보았으니까다. 산봉우리가 하늘에 닿을 듯이 뻗어 있어 마치 두루마리 그림 같은 풍경을 선사하는 산에 오르기도 했죠. 제가 한국을 포용하자 한국도 저를 포용해 주었어요. 동료들과 함께 풍성한 음식과 따뜻한 정을 나누며 한가위 추석을 축하했습니다. 서울에 첫눈이 내렸을 때의 설렘, 설탕처럼 도시에 흩날리는 눈송이의 감동을 느꼈습니다. 제 직업은 바다와 대륙을 가로지르는 세계와 세계를 잇는 달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올 때마다 이제는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의 하늘, 공항의 떠들썩함, 길거리 음식 냄새 등 모든 것이 영국 고향의 거리만큼이나 제게 친숙했습니다. 첫 면접의 불확실함부터 인천공항을 통과하는 자신감 넘치는 발걸음까지 제 여정을 되돌아보니 성장과 변화, 그리고 한때는 꿈만 꾸던 모험으로 이어졌던 길이 보입니다. 제 이야기는 꿈을 쫓고 새롭게 시작하고 하늘을 향해 도전하기에는 결코 늦지 않았다는 믿음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저는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게 끝났다고 생각했던 커리어에 도전했고 그 결과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경유지와 이륙 그리고 한국과 그 너머를 포용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하늘과 저를 그곳으로 데려다준 아시아나 항공을 위하여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한국과 아시아나 항공이 저에게 좋은 기회를 주어서 정말 감사해요. 최근 몇 년간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이곳은 사계절이 뚜렷하고 온화한 기후를 갖고 있어 편안함과 편안함을 선사합니다. 김치의 땅은 거대한 건축물과 다양한 문화 및 요리 공간으로도 인상적입니다.